아니 보통 날씬하신 분들이나 미혼 여성분들만 많이 보셨나 본데 산모들이 맨날 이거 언제 들어가요? 막 이러는데 여기서 여자를 모르시는 하실 것 같아요. 아, 그렇구나. 네. 안녕하세요. 산부인과 전문의 백수진입니다. 안녕하세요. 성형외과 전문의 황동현입니다. 지금쯤이면 저와 황동현 원장님과의 조합이 좀 익숙해지셨을 것 같은데요. 이번 컨텐츠는요, 이제 임신을 하면 미두가 커지거나 가슴 처짐 등 여러 가지 가슴의 변화가 찾아오잖아요. 이것 때문에 좀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시고 스트레스를 받으시거든요. 실제로 수술하기 전에 항상 나오는 질문들이 있어요. 모유수유하면 어떻게 되냐? 모유수유하면 가슴 변하지 않냐? 오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네. 수진 원장님께서 네, 말씀해 네. 주세요. 보통 이제 임신을 하면 단순히 가슴이 이제 커진다 이 정도만 알고 계시는데 커진 다음에 처지죠. 아, 그렇죠. 가슴이 이게 처진다라고 하는데 이게 기준이 따로 있나요? 가슴 밑선의 위치와 유두의 위치를 상관관계를 잡아서 네. 유두의 위치가 가슴 밑선의 위치보다 얼마나 내려갔느냐를 기준으로 우리가 네. 1도의 처짐, 2도의 처짐, 3도의 처짐 이렇게 저희가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보통 가슴 축소 수술, 거상 수술 같이 하나요? 아니면 이걸 좀 별개로 생각해야 되는지?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제 유선 조직의 발달 정도가 크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고 일시적으로 그냥 출산과 모유수유 때 잠깐 커졌다가 줄어들어서 네. 거상만 단독으로 하는 경우가 많은데 네. 사실 서양권에서는 거상과 축소를 같이 시행하는 경우가 또 많습니다. 그러면 이제 생각을 해보면 출산할 때마다 가슴이 좀 처질 수 있습니까? 첫 아이 낳고 수술하고 또 처지는 것보다는 완전히 출산을 완료한 다음에 한 번에 교정하는 게 나은 건가요? 아니면 쌤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슴 확대를 하면 해소 1분 1초 매 초 변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내가 수술하고 싶을 때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언제까지 기다렸다가 이거 한 번에 해결해야 하지가 않고 그냥 가슴 수술하고요. 그리고 그 변화를 내가 이제 받아들이면 사실 그게 가장 만족도가 높은 수술인 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그럼 당연히 단유를 하고 난 다음에 가슴 성형수술을 권할 것 같은데 네. 의외로도 저 임신 전이라서 10kg 남았어요. 이거 어떻게 빼죠? 근데 가슴만 쏙 들어간 거야. 그럼 그때부터 가슴만 좀 보이거든요. 그럴 그렇죠. 때 그냥 하고 이제 살 빼세요 할지 아니면 살을 조금 더 빼고 수술을 할지 이제 그게 궁금한 거거든요. 당연히 그럴 때는 이제 수술 계획 자체가 바뀌거든요. 원래대로 이제 돌아가면은 분명히 가슴의 모양, 그 가슴의 처짐도 같이 변화하기 때문에 그게 다 원래대로 돌아간 다음에 수술을 하는 게 맞습니다. 왜냐면 지금 10kg가 아직 남아있을 때 수술을 하면 그냥 보형물만 넣었으면 될 수도 있는데 10kg가 빠진 상태면 거상술이나 아니면 다른 수술적인 술기가 더 필요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예. 네. 왜냐면 이제 여자들끼리 하는 얘기인데 살 빠지면 가슴부터 작아져요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성형외과에서는 그거 있거든요. 남자와 여자가 살이 먼저 빠지는 부위가 분명히 달라요. 여자분들은 팔뚝과 뭐 이렇게 허벅지 이런 네. 데는 약간 저항성이 분명히 있고 네. 상대적으로 뱃살 같은 게 쉽게 그렇죠. 빠지는데 네. 남자는 뱃살은 죽어라 운동해도 안 빠지고 오히려 안 빠졌으면 좋겠는 뭐 아니 보통 날씬하신 분들이나 미혼 여성분들만 많이 보셨나 본데 애 낳고 나면 뱃살 안 빠져요. 안 빠져요? 안 그런가요? 네, 가슴살만 빠지고 배가 제일 안 빠져요. 산모들이 맨날 이거 언제 들어가요? 막 이러는데 여기서 뱃살부터 빠져요 이러면 조금 여자를 모르시는 하실 것 같아요. 그렇구나. 그러면 이게 보형물이 수술할 때 들어가는 위치도 수술법에 따라 다르잖아요. 네. 그러면 들어가는 위치에 따라서 가슴이 처지는 정도 틀린가요? 그럼요. 그러니까 보형물이 들어가는 위치가 근육 안쪽으로 들어가면은 근육이 그래도 안에서 좀 받쳐주면서 바깥쪽에 있는 유선 조직이 불어나는 건데 이 보형물 자체가 유선 조직과 맞닿아 있으면 그 유선 조직의 무게에 보형물의 무게가 더해져서 조금 더 많은 그 가슴 모양의 변화를 유발을 하게 됩니다. 가슴이 어쨌든 늘어나니까 피부가 늘어나잖아요. 그럼 보통 재수술을 할 때 보형물 크기를 바꾸는 경우가 많나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 같아요. 네. 저도 사실 이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분명히 이제 모유수유를 끝나고 이제 오셨어요. 네. 오시면 그냥 늘어난 피부만 바로잡으면 다시 딱 옛날처럼 예뻐질 수 있는데 네. 그런 경우에 늘어난 피부만 해결해달라고 안 하세요. 하는 김에 보형물도 더 큰 걸로 그렇죠. 바꾸래요. 왜냐면 커진 가슴 한번 맛봤거든. 분명히 한 10년 전에 뵀을 때는 그냥 하나도 없는 거에서 이만큼이 생겨서 굉장히 만족하셨단 말이에요. 모유수유 과정을 거치면서 더 큰 거를 한번 보시니까 한 번 더 사이즈업을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자, 그러면 이제 출산 후에 변해버린 가슴 어떻게 하나 많이들 네. 고민하셨을 것 같은데 오늘 성형외과 원장님께 드린 질문이 많은 도움이 됐길 바랍니다. 네, 출산 후 가슴 신경 쓰이시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저한테 오시면 제가 잘 이제 해결 방법을 제안해 드리겠습니다. 찐친들 안녕. 안녕.